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여학생이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던 한국인 가족이 열흘 넘게 실종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단서가 나올 때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저녁 일부 병원에서 항균제 내성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CDC가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LA 아카데미 뮤지엄에서 개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현대차가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동차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에 63억 달러 등 앞으로 4년 동안 총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해 자동차용 저탄소 강판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미국 기업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소형 모듈형 원전의 착공을 추진합니다. 정 회장은 당장 이번 주 조지아주 서베너에 현대차의 미국 내 세 번째 공장을 연다면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 안에서 생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상호 관세 발표를 9일 앞두고 나온 현대차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기업으로선 처음이고 2기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반기면서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그는 정 회장과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의 성김 사장 등 현대차 임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와 철강을 생산한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상호 관세에선 일부 국가와 품목이 제외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임시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루 뒤면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운영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놓고 12시간 넘게 담판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양측이 내일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직접 전화로 30일간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설비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방안으로 미러 고위급 대표단은 공격 중단 대상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전 백악관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이 대상이라고 설명한 반면 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될 것이라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we're talking about lines of demarcation. We're talking about power plant ownership. Some people are saying the United States should own the power plant and then work it that way because we have the expertise to fix it up. 러시아 측이 빼앗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돌려받으면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차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앞서 우크라이나 측과 리야드에서 만나 협상안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실무회담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습을 주고받았고 러시아 측은 철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윤서 씨가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와 관련해 미국 연방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 ICE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 요원들은 정 씨를 찾기 위해 기숙사를 포함한 거주지를 여러 차례 수색했으며 정 씨의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자격이 취소됐음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과 시위 참여를 빌미로 불법적으로 표적이 됐다며 연방정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한국인 일가족 실종 사건 수사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도중 실종된 한국인 가족의 행방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헬리콥터와 경찰견까지 투입해 실종 지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족의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 단서가 나올 때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종 당일 발생했던 대형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도 당시 연루된 모든 차량들을 식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as of the time of their last ping on March 23rd, at roughly about 3:30 right in the afternoon, that was the last notification, the last ping that we've had from anything. We have had some people call in saying that they thought that they saw them, but all those sightings were before the 13th. So we had one that was in Kingman, but that was before the 13th, and we had one that while they were in the Grand Canyon, but like once again, that was before they left the Grand Canyon. So it doesn't, they were okay. They weren't missing at that time. We haven't seen any notifications from the vehicle or their phones or credit cards at this time. So we have searched the whole area that we felt that they would have been in. We've conducted that. We do not have anybody actively in the field right now. We're just monitoring for any hits we may have on the vehicle, on that 2024 BMW, or on their phones, or on their credit cards. 경찰은 당시 가족들이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했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도로로 우회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실종 가족들의 나이는 변경됐으며 이지연 씨는 33살, 김태희 씨는 59살, 그리고 김정희 씨는 54살로 이들은 모녀와 이모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LA 총영사관 측은 경찰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현지로 직원을 파견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 일부 병원에서 항균제 내성 곰팡이인 칸디다 아우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CDC는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 아우리스가 최근 병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긴급 항균제 내성 위협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항진균제 치료의 내성을 가진 이 곰팡이는 빠른 확산 속도와 높은 치사율을 보여 세계적으로도 큰 보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칸디다 아우리스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에서 10,000건이 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뉴욕과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1,000건이 넘는 사례가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칸디다 아우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나 입원 환자, 고령층이나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곰팡이가 조리대나 침대 난간, 문 손잡이와 같은 표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번식할 경우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칸디다 아우리스의 증상으로는 오한과 발열, 피로, 관절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38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CDC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감염자 중 30에서 6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산불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캘리포니아주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14년 만에 화재 발생 가능성과 진행 방식 등을 기준으로 지역을 3가지 위험 단계로 나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평가 요소에 지난 50년 동안 산불 발생 이력과 예측되는 화염 길이 그리고 지형과 날씨 등 여러 물리적 조건이 업데이트돼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와 샌디에고, 임페리얼, 모노 등 8개 카운티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편 매우 높은 화재 위험으로 구분된 구역은 지난 2011년 이후 26% 증가했으며 전체 화재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총 460만 에이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스턴을 오가는 암트랙 열차가 송전선 화재로 중단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보스턴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5분쯤 하이드파크 정거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리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연기가 나는 젖은 송전선이 발견됐으며 물이 변압기에 침투해 고장을 일으키고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프랭클린과 폭스보로 라인, 프로비던스와 스톤튼 노선이 지연됐으며 보스턴 사우스역을 출발하는 매사추세츠만 교통국 MBTA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암트랙 열차는 오후 5시 30분쯤부터 운행을 재개했지만 당국은 승객들에게 최대 90분까지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조명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LA에 위치한 아카데미 뮤지엄에서 개최됩니다. 아카데미 뮤지엄은 지난 23일부터 봉준호 감독의 창작 과정과 필모그래피 등 전반을 조명하는 최초의 특별전을 앞으로 2년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봉 감독의 개인 소장품을 비롯해 스토리보드와 소품, 사진, 포스터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초기 작품인 플란다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등을 구상하며 쓴 글과 그림, 대본, 그리고 괴물과 옥자의 얼굴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담당 큐레이터가 서울에 있는 봉 감독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이 영감을 받은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전시장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It started with me going to Seoul to meet with director Bong. He invited me into his office and workspace and began pulling materials like storyboards and drawings and notes. And that's really where the exhibition came together because so many of the materials in it come from his personal archive. And I really wanted to create a space within the exhibition itself that reflected the way in which he worked, being surrounded by materials that inspire him and with storyboards that reflect the projects that he's working on. I think he's just a genius. I think he's somebody who has a lot of interesting ideas, you know, with films like Parasite that are exploring class in a very kind of timeless way, but his movies can also just be like a lot of fun, like the monster elements of his movies and the drama elements of his movies. I think he knows how to blend those elements really well. 또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한인 작가 지비지가 그린 다송의 자화상 원화도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은 생생한 영화 비하인드 장면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전시회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이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5m의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추가로 발령됐고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표면이 마그마를 품고 있는 듯 새빨간 불의 띠, 화선이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선 나무보다 높은 불기둥이 분노하듯 화염을 토해내고 강풍을 타고 불길의 기세는 더해집니다. 제 뒤로는 산등 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치솟고 있고 주변은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나흘 전 반나절분 강풍에 10km 이상을 동진한 의성 산불이 어제 오후 초속 25m 돌풍에 10km를 더 내달리며 인접한 안동시 기란면의 산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나는 또 여기까지 올 줄은 또 몰랐어요. 또 불이 또. 그래서 막상 불이 이리 오니까 좀 겁이 나네요. 이 과정에서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간이 휴게소인 점곡 휴게소도 전소됐습니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기란 일직 등 의성 경계 4개면 10여 개 마을 주민과 7개 요양병원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1,1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나올 때는 백자 막 붉었었어. 지금 뭐 죽게 하면 차기 쪄야 집을 쪄야. 청송군도 의성과 맞닿은 안덕 파천면에 드론을 띄워 산불이 넘어오는지 관찰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를 포함해 모든 가용 인력을 비상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은 당장 오늘 청송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동해안까지 닿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송 그리고 영덕, 울진 사이 그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고. 의성 산불은 어제 저녁 9시 기준 진화율 60%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직 불이 살아있는 화선의 길이도 66km로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배 가까운 8,490헥타르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성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산림당국은 인력 2,700여 명과 진화 차량 400여 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오늘 일출과 동시에 다시 진화 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한 건데요. 헌재 결정 이유를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영식 조한장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됩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두 장관을 비롯해 38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주 2, 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여러 차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이미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증거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 시작일을 잡고 병합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적어도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의 시작으로 내일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이, 모레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첫 공판은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디지털 화폐 출시가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혜인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그런데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QR코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영수증에 남겨진 결제 정보는 예금 토큰. 이 예금 토큰이 금융당국이 발행할 예정인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예금 토큰으로 바꾼 뒤 QR코드를 통해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책이나 학용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기능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의 구현이 상당히 자유롭다. 그리고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오늘부터 일반 이용자 10만 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참여하는데 해당 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는 19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에서 전자지급을 이용해 디지털 화폐를 발급받은 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낸 뒤 후속 거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의 한 농장에서 양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곰, 고양이, 젖소, 개, 돌고래, 호랑이 등 여러 포유류의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양의 감염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는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던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의 한 농장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입원 사례가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된 양은 암컷으로 피와 젖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이 양은 유방염 외에 다른 임상적 증상은 없었습니다. 감염된 양은 살처분됐으며 농장 내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푸바오가 지내는 스촨성의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 기지는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가 이상 징후를 보여 밀착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상 징후가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웨이보에는 푸바오가 죽순을 먹다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는 어제 공식 웨이보 계정에 3월 25일 푸바오가 여러분과 만납니다라는 글과 함께 푸바오의 근황 등을 담은 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센터 측은 수의사와 사육사가 푸바오를 면밀하게 검사했고 맞춤형 진료를 통해 푸바오의 몸이 아주 좋아진 느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등 중국 수도권 지역은 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베이징 하이덴구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수온주가 30도까지 치솟으면서 1959년 이후 66년 만에 가장 이른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북부 지역은 오늘까지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지겠고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중국 대부분 지역이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년보다 이르고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최소한 보상을 받고 내 몸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요번 2025년서부터는 미니멈 팔리시가 3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이 더 좋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UM 팔리시를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올려놓은 상태다. 그런데 나를 와서 쳤다 할 때 곧바로 중요한 거는 다 그 상황에서 다큐멘테이션 해야 되고 곧바로 그 순간에 될 수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Key point here is 사고가 났다. 나는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프면은 따라서 urgent care emergency를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났다. 아프다. 하고 내가 사고가 나는 순간에 잠깐 그게 30초든지 60초든지 상관없이 머리가 다쳤다. 잠깐 컨커션이 있었던 느낌이었다. 잠깐 내가 상황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disorientation이 생겼으면은 그 disorientation을 곧바로 치료를 받을 때 꼭 리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그 disorientation 30초, 20초 잠깐 머리가 아팠다, 잠깐 나간 것 같다 하는 거가 몇 달 후에 brain trauma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키포인트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에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 몸만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목, 등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lost consciousness 그 순간에
생각이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고가 난 거를 그 순간에 잊어먹었습니다. Lost consciousness, concussion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disorientation, 어지럽습니다. 이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는 발상이 놔뒀으면은 까먹지 마시고 이 얘기를 꼭 들어가서 곧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이게 소송이 걸을 때 아니면 클레임이 열어질 때 이 교통사고는 이제는 당연히 personal injury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몸도 다쳤지만 여기에 이제 brain trauma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brain care도 뇌의 머리에 문제가 앞으로 갈 때 더 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brain injury, traumatic brain injury, TMI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를 먼저 기록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통사고가 안 나시면 좋지만 만약에 날 때는 꼭 모든 아픈 거, 특별히 내가 갔다 왔습니다 하는 느낌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걸 중요한 키포인트로 까먹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좁은 길을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편취해온 20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일삼았다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던 한 남성이 마주오던 차량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피치 못할 사고였을까요? 골목 이곳저곳을 서성대던 이 남성, 얼마 뒤 SUV 차량이 지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사이드미러에 슬쩍 팔을 갖다 댑니다. 네, 바로 손목치기 수법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가져다 대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모두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잠복 수사 끝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재수생인 이 남성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네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임대인이 방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어머니 B 씨에게 월세를 보내달라 연락을 했는데요. 이에 B 씨는 내일 넣겠다 미안하다면서 혹시 저녁 챙겨주셨냐 물었고요. 이에 임대인은 아들의 저녁 식사를 저희가 챙기진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B 씨는 저번에 삼계탕 해주셨다고 들었다. 애가 감기에 걸려서 삼계탕 좀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임대인은 지난번에는 인사고 가길래 좋은 마음에 삼계탕을 덜어준 것이고 하숙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아이가 아파서 부탁한 건데 너무하다. 가까웠으면 제가 해줬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차라리 배달 음식으로 보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분주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원인 다름 아닌 마시멜로였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원에서 불을 낸 초등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 잔디에 불을 붙였는데 인근 공사 예정 부지까지 번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서 1시간 만에 불을 껐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낸 초등학생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잠수 중이던 다이버가 문어에게 목이 졸려 위기를 겪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닷속에서 다이버가 해저에 숨어있던 문어를 움켜잡자 문어가 먹물을 뿜으며 반격합니다. 그런데 이 문어 다이버 팔뚝에 붙더니 어느새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다이버가 문어를 떼어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이죠. 결국 1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해안을 탐사하던 다이버가 겪은 일인데요. 영상은 SNS에서 33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가 됐고요. 누리꾼 대부분은 왜 가만히 있는 문어를 건드리느냐,
공격받을 만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문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자신을 위협할 때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한 마차가 강풍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22일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행사 도중 강풍이 불면서 높이만 50m에 달하는 마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대 소년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500년 전통을 지닌 이 종교 행사는 웅장한 탑 모양의 마차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사 때에도 마차가 쓰러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았던 전신마비 환자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된 놀란드 아르보. 지난해 1월 뇌 생각을 컴퓨터 명령으로 바꿔주는 칩을 이식받았고요. 2달 뒤 휠체어에 앉은 채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체스를 두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BBC에 따르면 아르보는 그동안 칩을 통한 조작 능력이 더욱 향상돼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요. 친구들과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아르보는 이제 게임으로 친구를 이기기도 한다며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